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7월 시험에 대해서 저와 함께 돌아보실 텐데요. 오늘 4급 시험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난달보다는 특히 듣기 독해는 좀 쉬웠어요. 듣기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유추형이라고 해서요. 직접 불러주지 않고 내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주 소수만, 아주 일부만 출제되고 거의 뭐 5% 정도는 그냥 들은 대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독해 같은 경우 독해 일부분에 제시된 단어들이 뭐 유난히 어렵다거나 혹은 어떤 한 빈칸에 이 단어인지 이 단어인지 헷갈린다거나 이런 상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요. 오늘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A, B, C 문장을 순서에 맞게 의미상 나열하는 파트잖아요. 관련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관련사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만약 뭐뭐라면, 비록 뭐뭐지만 이런 것들, 흐름을 잡아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역시 순서 나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3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프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은 정도로 지난 시험에 비해서 역시 유추형, 고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딱 보기 보고 올라가면 바로 똑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듣기 독해는 확실히 지난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쓰기 같은 경우, 쓰기 일부분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 만드는 것도 사실 최근 몇 달간 4급이 우리가 5급과 비교해도 거의 뒤지지 않을 만큼 난이도가 있었어요. 어법적으로. 근데 오늘은 그냥 기본 어법에 맞춰서 딱 나열하는 것들만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그래프가 많이 내려왔고요. 오늘 제일 어려웠던 파트는 쓰기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를 알아도요. 이거 갖고 내가 무슨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참 애매한 것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오늘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독해 일부분의 한 파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요렇고요. 일단 단어들 한번 볼 거예요. 责任이라고 하면 요거는 명사로 책임이라는 뜻이 되겠고, 饼干, 뭐 비스킷, 크래커, 과자 이것도 명사죠. 아무리 명사가 두 개라도 뜻이 너무 다르니까요. 아예 이거는 뭐 헷갈릴 만한 여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值得는요 그냥 형용사로 가치가 있다 하고 거기서 말을 딱 끝내셔도 돼요. 가치 있다. 아니면 얘를 동사로 쓰실 때는 뒤에 목적어를 또 동사를 한 번 더 써주셔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더 물고 가셔도 돼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뭔지는 상황을 보면 알겠고요. 熟悉도 형용사로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익숙하다, 잘 알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얘도 동사 돼서 목적어로 뒤에 놓고 뭔가를 잘 알다, 뭔가를 익숙하게 알다 라는 형식으로 쓰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至少라고 하면 이건 부사죠. 적어도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해결을 해나가죠. 이 파트의 성격상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점점 제껴나가기 때문에 유리해진다는 거. 자, 46번. 城市花园이라는 화원이 있나 보죠. 是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什么什么地方 이런 곳입니다 하고 꾸미다가 지금 괄호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와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일단 뭐 빼셔도 되겠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뒤에 동사가 보이면서 한번 가볼 만한, 즉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 值得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벌써 제껴나갈 수 있겠고요. 47번. 我俩是邻居 우리 두 사람은 이웃으로 从小 어렸을 때부터 一起长大 같이 자랐고요. 互相 서로가 또 很 하고 이 문장이 끝났다면 품사가 형용사성이 들어가서 서로가 매우 뭐뭐하다 하고 끝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형용사가 이제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안 남았죠. 서로 익숙하고 잘 압니다. 자, 뒤도 제껴내시고. 我本来想 나는 본래 뭐 하고 싶었어요? 做 만들고 싶었어요. 一盒 한 상자의 이것을 만들어서 송게이타 그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목적어가 되는 명사성은 뭐밖에 없다? 饼干, 크래커, 과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나 봐요. 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这件事, 이 일은 입니다.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완전히 공스더 회사의 뭘까요? 이거는 부사잖아. 명사 하나밖에 없죠. 责任 책임입니다. 그럼 끝. 这附近的房子 이 부근의 집은 적어도 3000块钱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는 집값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5개 나열할 수 있었고요. 자, 독해 이 부분 순서 한번 잡아보는데요. 자, 어렸을 때 我家住在海边 우리 집은 해변에서 살았는데 我对那 우리가 那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그곳 앞에 그 장소가 나왔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절대 선행될 수는 없겠어요. 내가 그곳에 印象最深的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상이 가장 깊었던 것은 하고 동사 是 목적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뭔가 더 연결고리가 와야 될 거고. 그러면 순서를 잡아보면 小时候我家 우리 집은 住在海边 해변에 살았는데 내가 그곳에 대해 인상이 最深的 가장 깊었던 죄송해요 동사 그것은 목적어가 또 뒤에 길게 나오는 거죠. 空气中 공기 속에 一直带着 계속 뭐를 갖고 있었다는 점 海水的味道 뭔가 바닷물의 맛, 냄새 같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전형적인 관련사 문제 尽管 虽然 하고 똑같으면서 비록 뭐뭐지만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보통 그러나와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A를 제일 처음에 쓸 건지 제일 마지막에 쓸 건지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A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는 여전히 会感到很伤心 아주 상심을 느낍니다. 처음에 오기에는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한번 바로 잡아보고 해석을 넣어보자고요. 尽管 비록 那件事 그 일은 已经过去很久了 지나간 지 아주 오래 되었지만 然而 그러나 每次 매번 回忆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할 때면 그는 여전히 会感到 뭐라고 느껴요? 아주 슬프고 상심한다고 느낍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독해 3부분 거의 유추형이 많지 않고요. 그냥 딱 문제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이런 식의 문제가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우셨을 것 같아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그 신材料, 새 재료는 요거를 나중에 찾아낼 겁니다. A, B, C, D 읽어두면 답을 찾아서 바로 멈출 수가 있겠어요. A, 更便宜, 더 저렴해요. 不合格 합격되지 않은 거예요. 被 뭐 당했죠? 卖光了 卖뒤에 꽝을 우리가 결과보어로 쓰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뭐뭐 해버렸다. 다 팔려버렸다. 흔히 하는 말로 매진되었다. 광고, 광고가 做的 하는 정도가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신材料하고 나오니까 읽다가 일치하는 말 나오면 바로 스탑할게요. 이 신재료의 质量 품질은 与过去使用的材料 과거에 사용했던 재료들과 건보다 훨씬 고급진 표현이죠. 很像 아주 비슷해요. 단 그러나 价格 가격은 更低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답이 뭐다? A.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뒤를 읽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서 좋은 점은 멈출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上班前 출근 전에 说话人以为 이외라는 동사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외라는 동사를 썼을 때는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잘못 생각한 거, 착각한 거 이럴 때만 우리가 이외라는 말을 써요. 착각했다는 거죠. 출差, 출장 가는 것이 어떻다고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했을까요? 很辛苦 아주 힘들다고 很无聊 무료하고 심심할 거라고 很锻炼人 사람을 아주 단련시킬 수 있다고 像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세트 像什么什么一样 旅行 마치 여행과 같은 거라고. 자, 그러면 처음에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착각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以前 예전에는 特别羡慕 부러워했어요. 人 사람을 어떤 사람을 那些经常出差的
런, 자주 출장 가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总觉得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他们可以到处 그들은 도처로 旅游 여행을 다닐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러나 上班后 즉 이미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요 뒤는 읽을 필요 없고 방금 뭐라고 자기가 착각을 했었구나. 여행 가는 것 같을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했구나.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문제짜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문제부터요. 老人更喜欢 노인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 照顾孩子 애를 돌보는 거. 住在郊区 하면 우리가 도시의 중심지가 아니라 저 변두리 지역, 교외 지역에서 사는 것. 获得重视 중시를 받는 거. 吃面条 국수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볼게요. 노인이란 말이 일단 우리한테 나와줘야 될 텐데 其实 사실은 老人喜欢 여기 나와요. 热闹 시끌벅적한 거. 害怕一个人 혼자 있기는 두려워해요. 아직 정답이 딱 안 나왔죠. 他们需要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 다른 사람의 重视和关心 중시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답 나왔네요. 답은요. 제가 자꾸 거꾸로 누르죠. C. 중시를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문제 더 가는 거예요. 방금 우리 여기까지 읽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글이 주로 이야기하는 거 뭐 찾으라는 얘기냐면 사실은 주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老人需要什么 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B. 要有信心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要积累 아니에요. 累 累는 피곤하시고 累는 누적하고 쌓을 때 경험을 쌓아야 한다. 遇事 어떤 일을 만났을 때 要冷静 냉정 침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所以는 결론, 주제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아까 앞에 부분 우리가 봤으니까요. 要多鼓励他们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参加一些社会活动 사회 활동에 많이 참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这样 이렇게 하면 让他们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자신이 다시 주어 仍然是 여전히 뭐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对家和社会都有用的人 집과 사회에 모두 유용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也会让他们 또 그들로 하여금 랑 두 번 나왔어요. 有 뭐가 생기게 한다? 感觉 느낌 어떤 느낌? 被需要的 아 나는 필요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뭔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아까 흐름과 쫙 연결해서 끝까지 봤을 때 우리가 정답은 뭐다? 아 노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일단 형용사 수러문 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장의 서술어가 품사를 받더니 형용사더라. 그렇게 되면은 뒤에 목적어가 못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져요. 주어 그리고 뭐 하오처럼 형용사 서술어 이렇게 끝나겠죠. 이때 주어를 꾸미는 말이 있다면 관형어라고 부르고 필요하면 이런 더를 쓰게 되고요.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미는데 특히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도부사라고 해서 很非常特别 비교, 비교적, 真 정말, 매우, 아주, 너무, 정말, 확실히 이런 단어들 위주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90번부터 풀어볼게요. 항상 중요한 거는 서술어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칭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칭송, 어렵지 않다, 쉽다, 부담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서술어로 중심을 딱 잡았을 때 그럼 뭐가 부담이 없을까요? 다음 학기가 부담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비지아오는 정도부사예요. 비교적 뭐뭐하다. 그럼 얘는 이렇게 꾸며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수업이 부담이 없어야겠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下个学期的课 요게 주어요. 비교적 부담 없어요. 이렇게 서술어요. 자, 93번 쭉 훑어보시면 이미 웨이시엔이 헌의 수식을 같이 받고 있네요. 위험하다. 그럼 뭐가 위험하냐? 카이 열다, 처窗, 차 문을 열다,
어디에서? 在高速公路上 고속도로 위에서. 주어가 좀 길어서 그래요. 주어가 이만큼. 여기서 다시 전치사 구조가 이렇게 들어와서 고속도로 위에서 뭐 하는 거? 开车窗 차 문을 여는 거. 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很危险 위험하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동사술어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 이제 동사가 서술어가 되게 되면 목적어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고 역시 주어 꾸미는 말, 목적어 꾸미는 말 보통 관형어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필요할 때, 필요 없으면 쓰지 말고 필요하면 요런 덜을 써주시고요. 동사를 꾸미는, 서술어를 꾸미는 말은 부사어인데요. 부사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품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통 보조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는 뭐냐면 부사, 조가 조동사, 그리고 이제 개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치사 구조,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하고 제가 보통 가로해버려요. 뭐뭐에 대해, 뭐뭐로부터 보통 순서가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를 또 잘 꾸미는 품사 하나가 더 있어요. 형용사는 보통 요 전치사 구조 여기 앞에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뒤에 쓰는 경우도 있고 요래요. 그래서 일단 보조개 위주로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86번 풀어봅니다.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서술어가 딱 중심을 잡으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짜이밖에 없네. 어디에 있다. 그러면 짜이 뒤에는 목적어성은 반드시 장소가 나와야 되죠. 장소는 요거밖에 없죠. 빙샹리, 냉장고 속. 吃剩的 먹다 남은은 덜을 붙여서 누군가를 꾸미고 있다. 饺子 얘가 그럼 주어가 되겠죠. 끝났네요. 먹다 남은 만두는 어디에 있다? 냉장고 안에 있다. 끝. 95번 먼저 的作者这篇文章是 동사 찾았고 谁 목적어까지 걸려 있어요. 그러면 是는 뭐예요? A, 是 B 하면 A, B를 이퀄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谁니까 앞에 주어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면 作者가 주어가 될 테니까 연결해주면 这篇文章的 文章 그대로 읽어서 문장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자꾸 한문학 하지 마시고 중국어 해주세요. 이 글의 작가는 입니다. 누구입니까? 그리고 마침표가 아니다. 뒤에 물음표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또 가볼게요. 동사 수라문. 자, 锻炼 요 찾았어요. 요 있어요. 목적어까지 같이 붙여 있으면 편하죠. 좋은 점이 있대요. 그러면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냐면 锻炼 운동이 당연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对身体는 개, 전치사 구조가 있는 거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가 더 꾸며서 坚持锻炼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은 전치사 구조, 개사 구조 들어오고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쭉 보시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지양밖에 없고요. 조동사가 보여요. 조동사 되셨죠? 그럼 주어가 이미 결정이 됐네요. 그녀가 말을 하는데 거의가 붙어서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가 붙었는데 이 더의 모습 보세요.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형용사, 유창하다는 원래 형용사 성격이라고요. 형용사는 여기 쓰거나 여기 쓰거나 그래서 조동사보다는 뒤에 쓰게 되겠고요. 뭐를 말할 수 있냐면 언어, 어떤 언어? 5개 나라의 언어 끝났어요. 그녀는 자, 조 그리고 리올리 형용사 뭐 할 수 있다? 유창하게 지양 말할 수 있다. 5개 국가의 언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자, 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총평특강을 한두 번만 들어보셨어도 이 얘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우리가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 이러면 보통은 명사죠.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 중국 명사잖아요. 칸 하면 띠에닝 영화 명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달리 꼭 뒤에 나는 형용사나 동사같이 원래 서술어가 되는 그런 단어가 꼭 목적어 자리에 나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觉得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我觉得他 여기서 끝나는 게 안 된다고요. 我觉得他很
피아오리앙 형용사가 들어가죠. 이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거나 我觉得他应该 타에서 못 끝나죠. 学汉语 동사가 들어가거나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마땅히 중국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목적어의 호흡이 길어져야 되는 경우에 이런 동사들. 나는 뒤에 꼭 형용사, 동사 이런 거 꼭 와야 돼 하는 애들을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동사가 쥐에더의 좀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unway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또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다? 이미 주어는 달고 있죠. 아이칭은 여기 있는 동사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꾸며요. 전부가 아니다. 정리 한번 더 할게요.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그 안에서 또 사랑은 삥은요. 부정을 더 강조해서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생명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도보어 주어 뒤에 서술어 붙이셔서 더 연결해 준 다음에 이 서술어 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어라는 자체가 서술어 뒤에서 수식이 올라오는 걸 보어라고 해요. 앞에 잠깐 보시면 이런 동사술어문 같은 경우에 동사 앞에서 꾸미는 건 아까 분명히 우리가 뭐라 불렀죠? 부사어라고 불렀죠. 보어는 뒤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 보어라는 말을 쓴 이상 이미 뒤에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他说的很好. 말하는 정도가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한 정도가 어떠하냐. 일단 주어는 这个句子는 번역한 정도가 부도이 잘못했다. 틀리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빠짜문. 뭐 해석은 무조건 뭐뭐을 뭐뭐를 왜 한국어 해석이 붙는다면 그건 빠짜문은 뭔가 잘못 쓴 거예요. 지향을 쓰셔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고 자 아까 우리 주어 보조개 얘기했잖아요. 빠도 전치사 계사입니다. 그래서 빠짜문 같은 경우 부사 도동사 앞에 붙여주시고요. 빠짜문에서 참 중요한 건 뒤에 꼭 동사가 들어오는데 동사 거기서 딱 끝나지를 않고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하다못해 러를 하나 붙인다거나 어떤 보어를 쓴다거나 밑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니 이징 부사부터 먼저 썼어요. 너는 이미 빠쇼 손을 하고 넣고 시에서 끝나면 큰일 나요. 요건 결과보어. 씻은 결과 깨끗하게 씻었구나. 뭔가 조금 더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빠는 있죠. 뭐뭐을. 네. 자, 그러면 동사를 일단 잡아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볼게요. 꼬아짤. 어디에 걸다. 그럼 목적어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야 되니까 칭즈, 방비엔, 거울 옆쪽. 요 두 개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밖에 안 돼요. 요렇게 연결돼야 되겠고 징은 맨 앞에 써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뭐 해주세요? 빠마오진 타올 수건을 꼬아짜이 걸어주세요. 징즈 방비엔 거울 옆쪽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겸어문 서술어가 두 개가 나오면 물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겸어문이 일단 두 개가 제일 기본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我让他 일단 내가 그를 시켰다라는 사동동사가 하나 있고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라고 시켰다 学라는 서술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 요게 한 문장이 되면서 내가 시켰어요. 그를 요렇게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구조를 이루게 되고 요렇게가 또 한 문장이 되면서 그가 배워요. 중국어를 또 한 문장이 돼요. 사실은 두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타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는요. 앞에 서술어에겐 분명히 목적어 역할을 했었는데 뒤에 서술어에겐 주어 역할을 뭐 하고 있다? 겸하고 있다고 해서 이 단어를 우리가 겸어라고 하고 전체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법적인 설명인데 88번은 꼭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祝你生日快乐 이런 말을 너무 잘 쓰시잖아요. 祝你 사실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당신이 做一个好梦 좋은 꿈을 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축복하다에게는 목적어를 역할을 하고 있고
꿈을 꾸다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전체가 겸어가 있는 겸어문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건 어법적으로 접근 안 해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쓰기 이 부분은 쉬운 것도 있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도대체 뭐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이건 좀 쉬운 케이스.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뚜즈, 덩. 우리가 요게 들어가는 거는 다 뭔가 병적이고 아픈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안에 발음이 비슷한 아이가 들어가는 형성자예요. 원래는 겨울 동자죠. 그래서 덩, 뚜즈, 덩 이런 거는 굉장히 쉽다고요. 그런데 야오시 애매하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이게 딱 제일 좋은 표현은 우리가 누구에게 건네주다라고 해서 띠게이 누구누구라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5급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게이를 쓸 수밖에 없죠. 게이는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어요.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을이라는 직접 목적어. 예를 들어 게이 타 이번 슈 타 그에게 이번 슈 채강권은 그렇게 나열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야오시의 양사를 좀 같이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쇠가 내가 보니까 2개인 것 같다. 그러면 열쇠 세는 양사는 리앙, 빠, 야오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시험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렸고 보통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접수하시면 한국 사무국이라는 접수처를 통해서 많이 시험을 응시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혜영 칼리지는 대교에서, 대교 아시죠? 대교에서 경영하는 학원입니다. 저희 그 대교에서도요, 그런 접수처가 될 수 있는 시행권을 땄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이 여기 HSK 시험센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도 사무국하고 다르게 또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좋냐면 저희는 일단은 한국에서 제일 많은 고사장을 갖고 있어요. 30여 개의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IBT를 비롯해서 더 많이 늘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고시장이 또 있어요. 강남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강의하는 차혜영 칼리지 학원이 고시장이에요. 이건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한 학원이 그리고 그 강의실이 고시장이 되어서 시험을 친다는 건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낯선 환경에 갈 필요가 없이 내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익숙한 음질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강남고시장 안 오시더라도요. 한국사무국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시험센터도 한번 들어와 보셔서 자기 집에서 어디가 더 가까운 데가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요. 접수처가 다른 거지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치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시험은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쉬운 날은 어떤 부분이 또 어렵고 이런 식으로 결국 상세가 되는 거니까요.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체크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